동시효과 중계석입니다. 주말 뉴욕 증시는 혼조권이었습니다. 크루드 S&P 500 지수는 신고가가 나왔고요. 달러 약세, 경제지표 부진 이러한 점들이 주가의 발목을 잡았는데요. 우리 증시 월요일장 어떤 모습을 펼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준식 해설위원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개장 전에 어떤 점들 볼까요? 네, 일단 그 주가 결정 요인 중에 이제 할인율, 성장률 얘기 계속 하고 있는데요,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 뉴욕 시황 지금 잠깐 언급해 주신 대로 뭐 금리하고 뭐 경기 방향성 이 부분에서 혼조세로 마감했고요. 물론 이제 일부 지수가 또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근데 우리도 상황은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일단 금리 부분은 미국보다는 조금은 그 뉘앙스 면에서는 아래쪽으로 또 볼 수 있는 그런 그 여력도 남아 있습니다만 그게 이제 금요일 날 금통위에서 약간은 이제 매파로 나오게 되면서 틀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 있는 그 성장률 부분, 전체 기업들의 이익을 모아놓은 부분에 있어서는 거래소보다는 코스닥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게 최근에 지수에 그대로 좀 이제 반영이 되어 투영되고 있는 것 같고요. 오늘도 보니까 이제 지난 그 5월 15일, 그러니까 금요일까지 이제 분기보고서 제출한 기업들의 원칙적으로는 다 제출해야 되죠, 그날까지. 일부 예외 기업 제외하고는요. 근데 보니까 실적들이 코스닥이 좀 잘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지수면에서는 코스닥이 낫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기술적인 흐름은 일단 21선이 거래소는 꺾여서 내려오는 상황이고요. 이탈돼 있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사실은 기술적인 측면만 봤을 때는 직전 고점 부근에서 소형주 업종하고 코스닥은 같은 궤적인데요. 고점 부근에서의 기술적인 부담이 또 있는 것 같아서요. 오늘은 이제 개별 종목군들의 장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코스닥이 말씀대로 개별 종목 장세가 펼쳐지면서 최근에 이 조정을 거의 다 회복을 했잖아요. 지금 백수호 파문으로 이 불거졌던 조정에 거의 뭐 회복을 하면서 700선 위로 올라섰는데 이번 주에 어떻게 좀 720선 탈환 가능할까요? 예, 지금 그 메디톡스하고요, 뭐 일부 종목군들 이제 그 실적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셀트리온이나 그 다음 카카오 아주 시총이 좀 컸던 쪽들 모멘텀으로는 한 710선까지 왔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다 온 것 같고요. 이제 다른 모멘텀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여전히 이제 같은 그 주도군 내에서 예전에 그러니까 중국 소비 모멘텀을 기반으로 해서 이익 전망 상향이 됐던 섹터들이 또 한 번 릴레이트를 해줄 것이냐는 요것이 될 것 같은데요. 8월까지는 기대감들은 살아있을 것 같아요. 중국 플로우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 2분기에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1분기 실적을 보고 주가가 단기간에 많이 올라왔던 부분들이 조금 부담스러울 기술적인 부담이 될 것 같아서요. 뭐 크게 밀린다 이런 쪽은 아니고요. 기간 조정을 좀 거치면서 이후에 주가 방향성을 타진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이제 아래쪽으로 가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위쪽으로 좀 가지 않겠나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대내 변동성이 좀 많이 완화가 되고 있고 수급도 조금은 호전되려는 기미가 좀 나타나고 있다는 점 특징이고요. 대기자금도 풍부합니다. 다만 상승 모멘텀이 좀 제한적이라는 점을 우리 시장이 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이번 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동시효과 상황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야간 선물 지수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소폭 올랐습니다. 0.08%가량 상승을 했고요. 코스피로 환산하면 2108포인트 수준에 해당을 합니다. 코스피는 보합권 정도의 출발을 예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이 정도 부근입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0.36포인트의 상승, 2106포인트 선으로 0.02% 소폭의 오름세 강박권의 출발 앞두고 있는 동시효과 구간입니다. 코스닥 시장 1.04포인트가 오른 706.44포인트 선, 지금 나흘 연속의 반등권 움직임이 예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0.15%가량 플러스권의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종목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코스피 시장의 시가총액 1위부터 3위까지의 종목은 파란불을 켜고 있고요. 그 밑에 종목군들, 아모레 이 관련된 이 종목군들은 또 강한 시세가 연출이 되고 있네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연이 살펴주시죠. 네, 자 지금 원화가 지금 목요일, 금요일 고점에서 상당히 많이 밀렸습니다. 거의 뭐 한 15원 정도가량. 진폭도 상당했었고요. 금요일도요. 아래쪽으로 가기 때문에 원 강세 국면이 이어지는데요. 수출주는 상대적으로 조금 불리한 상황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 현대 기아차 그룹주 보시면 현대차가 한 0.6% 정도, 또 현대 위아, 모비스도 밀려 있고요. 이 현대 기아차는 제너럴 모터스가 지금 중국에서 평균 판매 단가를 7.5% 내렸다는 시황도 나왔었고요. 좀 불리하게 계속 좀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아침에 이제 미래에셋 쪽에서 약간은 좀 부정적인 보고서가 나왔어요.
기존의 그 엔비디아 같은 팹리스 업체들이 뭐 지금 전자가 미세 공정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습니다만 16나노에 머물러 있는 TSMC와의 어떤 그런 관계들을 고려한다든지 그쪽에 많이 이제 그 편리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발주를 전자한테는 세게 주지 않을 것이라는 약간의 우려 섞인 그 보고서를 냈는데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일단은 뭐 약부합 정도입니다. 0.38% 정도. 그 골자는 시스템 LSI가 생각만큼 세게 안 나올 거다라는 내용이었었는데요. 지금 디램 모멘텀은 있습니다만 한 축으로 지금 키워보려고 하는 시스템 LSI에 대한 우려는 약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전자는 약부합권이고요. 그리고 SDS랑 제일모직이 금요일 날 아주 좋았었죠. SDS는 0.3% 정도 약간 조정 나올 것 같고요. 제일모직은 일단 그냥 플러스권 도합전 정도에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도 한 0.5% 정도 밀려서 나올 것 같습니다. 중공업 쪽에서는 대우조선해양 어닝 쇼크 냈습니다. 빅데스 얘기 또 나왔는데요. 요게 이제 이 산업재군 섹터 내에서 특히 조선 쪽하고 기계 쪽, 또 건설 플랜트 쪽이 빅데스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온 지가 한 2년 다 돼가는데 대우조선이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 것인지는 봐야 되겠어요. 어쨌든 예상보다 훨씬 안 좋은 실적, 거의 1,500억 정도가량 더 안 좋게 나왔죠. 적자가 한 400억 나왔으니까요. 대우조선이 한 4% 정도 밀려서 하락으로 출발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실적이 좀 좋았던 쪽들은 오리온인데요. 오리온이 1,200억 정도 하게 되면서 창사 이래로 최대의 분기 영업이익을 고시를 했습니다. 오리온이 현재 2% 올라서 138만 7천 원에 호가 받고 있습니다. 네, 지금 코스피 200 내에서 지금 급락하는 종목은 포스코 플랜트에 최근에 급등락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는 그 종목이죠. 지난 금요일에 하한가 시세 나왔었고요. 오늘도 5% 넘게 추가적으로 오늘 밀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포스코의 자금 지원 중단 이 소식에 주가가 한가 시세 지난 금요일 날 좀 기록을 했었고요. 그 여파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내수 섹터는 좀 많이 엇갈립니다. 지금 대상이 한 5% 넘게 떨어지는 그 모습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 부진에 영향을 좀 받고 있는 종목이고요. 앞서서 이야기가 됐을지 오리온은 호실적과 더불어서 주가의 움직임이 오늘 또 강하게 포착이 좀 되고 있고 크라운 제가도 허니 열풍에 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었죠. 지금 주가가 5% 넘게 상승. 지난 금요일에도 상한가 시세가 나왔었던 그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대우조선해양이 많이 좀 밀릴 것으로 보여지네요. 3% 넘게 마이너스권에 출발 앞두고 있는 가운데 조선 섹터가 다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현대 미포조선도 한 1% 넘게 내릴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그 모습이고요. 화장품주들의 강세가 지금 대장전에 상당히 강하게 붙고 있다는 점 특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아모레 그룹주들 한국화장품도 한 4%대, 코리아나가 11%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707선에 출발 앞두고 있습니다. 2포인트의 오름세인데요. 자, 시총 상위주들의 움직임 어떻습니까? 네. 자, 다음 카카오 보시면 한 0.57% 정도 강보합 예상되고 있고요. 셀트리온은 0.36% 올라서 83,600원입니다. 그 CJ ENM 같은 경우가 6만 원 선 뚫고 나서는 지금 한 15% 이상 단기간에 많이 올라 있는데요. ENM이 중국주로 분류가 되게 되면서 뭐 CJV나 ENM이나 같이 흐름세가 좋았었는데요. 오늘 한 1%가량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메디톡스 어닝이 좀 잘 나왔는데요. 지금 40만 5,500원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한 6% 정도 급등한 효과 받고 있고요. 나스미디어 같은 경우도 한 3% 정도 올라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건축종 그 자재 관련해서요. 건설주가 내수가 워낙에 좀 침체였던 상황에서 1분기에요. 산목에스펌하고 위나이텍은 좀 안 좋은데요. 실적이 좀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산목에스펌이 8% 급락권이고요. 위나이텍이 한 4.3% 정도 밀려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게임 쪽에서는 컴투스 좋은 상황이고요. IT 장비군 쪽에서 AP 시스템 5월 18일 월요일 증시가 개장이 됐습니다. 주말에 이 뉴욕에서는 이 나스닥 지수 많이 소폭 좀 내렸는데요. 기술주들이 좀 떨어진 종목군들이 몇몇 보였습니다. 뭐 구글이나 그리고 페이스북 이런 종목군들의 약세권의 움직임, 야후도 마이너스권의 움직임 좀 나왔고요. 반면에 테슬라 모터스가 1% 넘게 올랐다는 점 좀 특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상품 시장에서는 금값이 소폭이지만 좀 오름세를 펼치면서 3개월 내 최고 수준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금값이 최근에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 좀
특징이고요. 반면에 유가는 소폭 내렸습니다. 60달러선 밑에서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간 단위로는 9주 연속의 상승권의 움직임이 기록이 됐네요. 자, 우리 시장에 어떻게 영향 미치는지 잠시 후에 종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외환시장 출발 동향부터 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 여객 쪽에서의 환율은 이런 80전의 하락을 펼쳤습니다. 1,090원 선으로 최종 호가가 나왔는데요. 지금 현재 원달러 환율도 역시 정규 외환시장도 여객 환율의 하락권 반영하면서 하락권으로 출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20전의 하락, 1,084원, 50전 선으로 개장된 모습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경제 지표가 주말에 좀 부진했어서요. 달러의 약세 움직임이 형성이 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일본 증시 상황도 보도록 하죠. 일본 증시 지금 플러스권 개장이 나옵니다. 지금 이틀 연속의 오름세 니케이 225 지수 0.2%의 상승 19,766엔 선으로 강보합권에서 출발된 모습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개장 전에 기계수주가 발표가 됐네요. 핵심 기계수주가 전월 대비 2.9% 상승을 했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호조를 좀 보여주면서 이러한 그 모멘텀을 갖고 있는 일본 증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증시 어떻게 출발되고 있는지 선물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선물지수 시가가 0.35포인트의 상승 261.6포인트 선으로 개장이 됐고요. 지금 상승폭은 약간 좀 줄었는데요. 0.1포인트의 상승입니다. 261.35포인트 선에서 움직임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선물 시장 살펴보죠. 허연님. 네, 자, 선물 현재는 한 0.35 정도 올랐다가요. 좀 밀려나는데 개인 쪽하고 외국인 쪽 매물 나옵니다. 베이시스랑 계율이 안 좋습니다. 계율이 마이너스권도 전환되는데요. 0.09% 정도 하락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60억 정도 매도 출발입니다. 네, 자, 지금 현재 선물시장에서 외국인 투자가들 매도 5위, 현물시장에서도 매도입니다. 지금 유가증권 시장에서 약하지만 한 39억 원가량의 매도가 잡히고 있고요. 종목으로 본다면 SK 하이닉스, 그리고 오늘 좀 아모레 그룹주들은 괜찮은데요. 아모레 퍼시픽에 대해서 좀 매도가 나오면서 동시효과 때는 플러스였지만 아모레 퍼시픽 마이너스권으로 개장된 모습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과 삼성전자도 매도가 지금 외국인 쪽에서는 잡히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 기관도 양시장 매도로 출발된 모습이 기록이 되고 있네요. 지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지수는 플러스권으로 개장이 됐지만 바로 되돌립니다. 지금 마이너스권 하락 나오면서 1.82포인트가 떨어진 2104.68포인트 선의 움직임으로 약보합선으로 약간 후퇴했고요. 시가는 2108선이었습니다. 시가에서 지금 5포인트가량 좀 밀리는 모습이 장 초반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은 1.84포인트의 오름세입니다. 시가 부근에서의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데요. 707.24포인트 선에서 등락 0.26%가량 상승하는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부터 종목들 점검해보죠. 일단 시가총액 1위부터 한 5위까지의 종목은 모두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대형주들은 지금 하락하는 종목이 조금 더 많은데요. 자, 회원님 대형주들 살펴볼까요? 네. 자, 뭐 수출 관련 대형주들은 아무래도 이제 뭐 환율 부분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미국 쪽에서 워낙에 지표가 좀 안 좋아서 금리랑 달러가 다 밀렸던 상황인데요. 낙폭이 뭐 환율이 크진 않아도요. 84원까지 내려와 있는데요. 하여튼 삼성전자 한 0.38% 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하이닉스도 한 1.2% 하락권에 있습니다. 자동차 쪽은 현대차가 0.9%로 약하고요.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4.7% 하락세, 또 효성도 한 2% 좀 밀려나는 상황입니다. 내수 쪽에서는 음식료가 금요일날 이제 분기보고서 냈던 쪽들 화학재 겹쳐지게 되면서 등락 아주 많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크라운은 거의 상한가 부분까지 가 있고요. 샘표나 오리온은 좋습니다. 반면에 이제 대상 삼양사 CJ 제일 대상 삼양사 뭐 풀무원 같은 경우는 하락으로 출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동시효과 때는 포스코 플란텍의 급락이 좀 연출이 됐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지금 개장하면서는 플러스권의 모습이 아주 강하게 나옵니다. 전날 하한가 기록했었던 이 포스코 플란텍 지금 7% 급등권의 움직임. 포스코에서 이 자금 지원을 중단한다라는 그런 소식이 좀 부정적으로 좀 작용을 했었던 그 기업인데요.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로 좀 투자자들은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강하게 1,400원 선을 넘어서는 움직임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들 훑어보니까요. 지금 뭐 실적주들의 움직임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적이 좋은 크라운제가 오늘도 거의 뭐 가격 제한폭 가까이 치솟는 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한세, 예스24 홀딩스도 호실적과 더불어서 한 3%가량 오르고요. 반면에 1분기 어닝 쇼크 기록했던 대우조선해양 지금 4% 가까이 밀리고 있는데, 허연님 실적주들 점검해 주시죠. 네, 자, 크라운은 거의 영업이익이 이제 더블이 나왔습니다. 직전 분기도 그렇고요. 작년 동기 대비도 상당히 좀 좋아진 실적 냈는데요.
저는 한 번도 여기 매장에서 구경을 못 했는데 예전에 한번 딱 갔다가 박스를 발견한 적은 있어요. 근데 정말 찾기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 허니버터칩 효과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바로 그냥 상한가 거의 가 있는데요. 41만 4,500원입니다. 레트로 연간으로 한 400억만 해줘도 퍼가 상당히 낮은 것 같아요. 지금 제 창에는 31배로 나와 있는데 이제 1분기 실적이 반영 안 된 과거 트레일링 퍼라서 그런 것 같고요. 그 어닝이 지금 음식료가 센 쪽은 한 20배까지도 가기 때문에요. 크라운도 아마 그 정도까지 간다고 그러면 그러한 부분을 보시고 지금 상한가 부근에서도 매수가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현재 41만 3천원 선에 단기로 한 30% 급등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리온하고 샘표식품 역시도 뭐 계속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연결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대상 같은 경우는 예상보다 상당히 좀 안 좋게 나왔는데요.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7.6% 급락 나오고 있고요. 대우조선 같은 경우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적 안 좋았는데 역시나 이제 중공업 쪽은 다 안 좋았던 것 같아요. 현대 미포 빼고는 현대나 삼성, 뭐 대우까지 다 안 좋았던 상황인데요. 현재 4% 밀려나 있습니다. 17,100원 선 호가받고 있습니다. 네, 대상도 좀 점검해 주세요. 네네. 실적이 일단 한 100억 정도는 작년보다 덜 나온 것 같아요. 100억 이상 정도. 그거 나오면서 그대로 좀 밀리는 것 같은데요. 단기 주가가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봤을 때는 일단 뭐 가이던스나 그 원재료가 하락 이런 거 최종 수요 좋았던 부분 반영해서 연간으로도 지금 주가가 바닥권이 3만 원 초입에서 거의 뭐 5만 원대까지 한 60, 70%가 올랐던 상황인데요. 여기에 따른 실랑 매물까지 강하게 지금 나오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상보다 안 좋았던 실적이 그대로 좀 주가에 반영되는 것 같고요. 한국 화장품 제조나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는 조금 애매합니다. 일단 실적은 별로였던 것 같은데 주가는 오히려 이제 바닥권에서 오히려 지금 뭐 한국 화장품이 한 11% 올라가고요. 제조가 한 9% 급등 나오는데 이 부분 체크는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화장품 쪽 말씀해 주셨는데 한국 네. 화장품 급등세, 뭐 코리아나는 지금 상한가예요. 네네, 에이블CNC도 좋고 네. 뭐 원료 관련된 종목군들도 선전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좋았었던 이 아모레지나 한국콜마 이쪽은 또 주가가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네, 예. 뭐 선 반영돼서 좀 찰수 매물이 좀 단순하게 좀 일시적으로 나오는 걸로 좀 봐야 될까요? 예. 지금 콜마 같은 경우는 사실 밸류 부담도 약간 생긴 것 같아요. 단기에 워낙에 뭐 20% 넘게 급등이 나왔었기 때문에요. 거기에 따른 조정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큰 추세가 깨지고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큰 흐름이라는 게. 그리고 아모레 퍼시픽도 한 0.2% 약보합권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리아나는 실적은 뭐 잘 나와준 것 같은데 사실 밸류 부담에서는 자유롭지는 못할 것 같아요. 지금 뭐 PBR이 7배 수준 나와 있고요. 어닝 생각하는데 수총이 한 거의 5천억대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조금은 부담스럽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종목이긴 합니다만 코스원 같은 경우도 실적이 잘 나와주어서 지금 한 7% 급등 나오는데 역시나 시총이 거의 6천억이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코리아나랑 유사하게 좀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화학 섹터에서 이 마이너스권의 움직임 나타나는 그 기업들이 있습니다. 효성도 그렇고요. 지금 뭐 이수화학도 한 5% 네네, 넘게 예, 떨어지는 예. 그 모습, 뭐 SK케미칼도 2% 넘게 마이너스권의 움직임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화학 섹터를 한번 점검해 볼까요? 예, 지금 화학은 이제 뭐 2분기 들어가면 약간은 꺾인다라는 시황이 1분기 실적 공개한 이후에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 그 유진 쪽에서 곽진희 연구원, 이분이 최근에 시황을 잘 보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공감은 하는데 그래도 NCC 업체들은 2분기, 3분기 넘어가면 어닝이 강화되지 지금보다 꺾이지 않을 것이라고 약간 낙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NCC 하면 롯데나 뭐 LG나 뭐 대림산업 그리고 이제 하나케미칼 연결해서 볼 수 있겠는데요. 탑픽으로 하나 쪽을 제시했더라고요. 하나케미칼이 그대로 한 3% 정도 3.6% 급등 나오고 있고요. LG화학하고 롯데케미칼도 1% 중후반으로 강합니다. 그리고 대림산업 같은 경우는 한 1% 정도 밀려 있는데 이 종목도 일단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워낙에 이제 금리 동결되게 되면서 약간은 금요일날 많이 밀렸던 상황인데 대림산업도 NCC가 있기 때문에요.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 마이너스권이고요. 지금 코스닥도 소폭 마이너스권으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0.1포인트의 하락, 705.3포인트 선으로 지금 지금 약보합선으로 후퇴를 좀 하고 있는 그 모습인데요. 자, 코스닥 시장의 종목군들 살펴보죠. 대형주들 짚어주세요. 네. 자, 지금 휴메딕스, 메디톡스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 실적이 뭐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역시나 이 종목도 아까 코스온이나 뭐 코리아나처럼 사실 밸류는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좀 비싸 보이기도 합니다. 거의 지금 네트로 한다고 해도
한 50배 초반까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뭐 실적이 잘 나와줘서 메디톡스가 한 이제 5%, 6% 급등합니다. 저번에 2월 달에 만든 사상 최고치가 417500이네요. 근데 오늘 고점이 4170입니다. 지금 약간 5,000원 상단으로 조금 밀려나 있는데 직전 고점에서 밀렸던 매물도 좀 생각은 해야 될 것 같고요. 현재는 6% 정도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휴메딕스 같은 경우도 한 3% 정도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고요. 카카오가 한 0.9% 플러스권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쪽에서는 역시 코리아나가 가장 지금 탄력 세게 나와 있어요. 시총은 좀 그렇게 크진 않아도 한 260억 거래되는 상황까지 지금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탑 엔지니어링이 한 10% 넘게 급등하는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움직임 좀 좋았었던 그 기업인데요. 이 종목도 한번 좀 점검해 볼까요? 네, 장비구는 지금 삼성 쪽, 그다음 중국 쪽, 또 하이닉스나 뭐 L 쪽도 다 한 5조 원대씩은 하기 때문에요. 그 모멘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탑 엔지니어링이 지금 근데 11.6%로 가장 좋은 흐름 나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원익 IPS 상당히 빠르게 가파르게 올라옵니다. 이 종목은 저희가 이제 11,000원, 12,000원대에 ASML 쪽 EUV 장비 발주 말씀드렸던 종목인데요. 상당히 수익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흔들림은 있었어도요. 주추세가 이쪽으로 상당히 좀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진테크가 지금 한 2.1% 정도 올라 있고요. SNU나 테스, 또 AP 시스템, 비아트론, 이오테크닉스, 그리고 뭐 STI라든지 종목 이런 쪽들도 좋습니다. SFA가 상당히 조금 애매해졌는데요. 개인적으로는 SFA도 가파르게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요. 삼성 쪽 얘기 나오게 되면서 탄력이 세지 않습니다. 200일 선에서 한 일주일 정도, 거의 10거래일 정도니까 2주일 정도네요. 2주일 동안 지금 머물러 있는데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일단 외국계 창고로 노무라랑 모건스탠이 팔고 있는데요. SFA도 수혜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개인적인 판단과는 다르게 가고 있어서 좀 그런데요.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3D 프린트에 관련된 종목군들 오랜만에 한번 살펴보죠. 지금 하이비전 시스템이 한 5%가량 오르고요. DSK도 좋고, 뭐 TPC도 소폭이지만 플러스컷, 동부 라이팅이나 로보스타 모두 한 2에서 4% 정도 오름세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이쪽은 좀 어떤 모멘텀을 보는 건가요? 네, 하이비전 같은 경우는 약간 다른 쪽 모멘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쪽은 지금 카메라 모듈 쪽에 대한 기대감들, 이쪽에 지금 올해 연간 사상 최대 매출 전망된다. 이게 이제 자동차뿐만이 아니라요. 전체 이제 카메라 모듈 하면 이제 IT 기기가 기반일 텐데 요즘 확산되는 분위기가 차 쪽으로까지 연결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IoT라든지 뭐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뭐 인공지능, AI 뭐 이런 부분들. 사실은 이제 사람과 유사한 로봇 만드는 게 최종 목적일 거라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런 쪽 본다 그러면 센서라든지 그 사람의 능력화를 해주는 이제 그런 그 카메라 쪽 관련된 모듈 업체들의 모멘텀이 강화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종목도 아마 그쪽으로 좀 움직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테마성으로 움직인 종목군들에서는 장비군이 가장 좋았던 상황인데 오늘까지도 거기서 연결이 좀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게임 쪽에서는 잠깐 좀 연결해서 보시면 썬데이 토즈가 이제 14,000원에서 7,000원까지 올라와서 좀 좋아하는 약간 오늘 좀 쉬어가는 분위기로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데브 시스터즈라든지 이스트 소프트, 위메이드, 조이맥스 이쪽 좋습니다. 액토즈나 웹젠 같은 경우도 좋은데 웹젠이 단기에 4만 원 중반에서 3만 원 중반까지 아주 많이 밀려 있습니다. 좀 변동성이 상당히 단기에 커져 있는 상황인데요. 좀 주의는 필요한 것 같은데 다만 단기적으로 낙폭이 컸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반격시도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뭐 메디톡스 살펴주셨지만 뭐 실적에 지금 반응을 보이는 그 기업들이 많아요. 네, 지금 네. 오스테 임플란트가 이 뭐 1분기 실적 좋았고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면서 주가가 한 3.5% 상승. 유진기업은 네. 반면에 또 주가가 급락하는 그 모습이 실적 부진과 더불어서 좀 나타나고 있는데 볼만한 종목군들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일단 뭐 치과용 그 저번에 저희가 이제 지나가는 이야기로 그냥 그 일본인들, 중국인들이 일본 쪽에 가서 약을 많이 사간다고 수달 전에 말씀드렸었는데요. 이제 소비재 컨셉이 사실 이제 의식주 다 포함되는 것 같아요. 그 주택 관련해서는 약간은 지금 모르겠어요. 우리랑 그쪽이 지금 문화가 좀 아직까지는 달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쪽으로는 아주 세게는 안 반영된 것 같거든요. 근데 먹고 사는 문제라든지 옷 입는 거 이거는 특히 먹고 사는 거에서는 음식료 포함해서 제약 포함해서요. 이런 쪽들은 다 그냥 다 중국 소비주로 묶여가는 것 같은데요. 이게 여기다 이제 헬스케어까지 해서 인구가 워낙에 이제 많다 보니까 13억 넘어가다 보니까요.
이가 아픈 분들도 많을 것 같고 해서 치과용 관련해서도 뭐 충전재니 실제로 치료제니 뭐 그 엑스레이 찍는 촬영하는 기기 쪽 만드는 업체니까 다 좋을 것 같은데요. 오스템 같은 경우는 그런 수혜를 좀 직접적으로 받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중국 소비군 연결해서 좀 보시면 역시 메디톡스라든지 뭐 그 에이블 CNC, 코스맥스 BTI, 그 섬유옥투브의 한섬 쪽, 한섬은 또 오늘 그 증권가에서 매수 리포트 나왔던데요. 연결이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것 같고요. 오리온이나 뭐 호텔신라 이런 쪽도 영향을 계속해서 또 긍정적으로 좀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이 키스트 같은 경우도 주가 급락이 나옵니다. 배용준 씨 결혼 소식도 있었고, 실적도 좀 부진했었고, 이런 영향 받으면서 8% 넘게 급락이 나오고 있다는 점 좀 특징으로 볼 수 있는 그 기업이고요. 그리고, 삼성제약이 연일 또 신고가가 나오고 있어요. 연일 또 상한가 시세만 연출이 됐었던 그 기업인데, 오늘도 한 6% 넘게 아주 강한 시세에 형성이 좀 되면서 거래가 좀 많이 붙고 있는 그 종목이라는 점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다가 리모델링 관련된 그 건자재 관련된 그 종목군들의 움직임 오늘도 괜찮습니다. 벽산이 한 9% 넘게 급등이 나오고요. NX가 4%가량의 상승, 한샘이 2% 넘게 상승하는 그 움직임 형성이 좀 되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 자, 양시장 모두 마이너스권의 움직임 아주 소폭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약보합선에서 지금 등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이 거래소 코스닥 모두 쌍끌이 매도가 나오고 있어요. 허리님 수급 분석을 해주시죠. 네. 자, 수급은 외국인이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만약에 금리를 보고 팔았다 그러면 금리 빠지고 달러 빠졌기 때문에 샀어야 되는데 그냥 보고 있네요. 5월 달에는 상당히 외국인들이 좀 관망 분위기가 짙다고 보고 수 있겠습니다. 지금 거래소 70억 팔고 있고요. 코스닥도 한 60억 매도입니다. 기관 쪽도 둘 다 팔고 있는데요. 업종별로 보시면 지금 거래소에서는 외국인 사는 쪽 먼저 볼게요. 증권 쪽하고요. 가스, 통신, 유통, 섬유복 다 이제 원강세 쪽으로 해서 내수 쪽 컨셉 매수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서비스업하고요. 보험, 전기전자, 운송장비 매도하고 있고요. 기관 쪽은 역시 운송장비, 음식료, 실적 따라서 매도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는 쪽은 비금속, 광물 쪽, 시멘트 쪽 들어오는 것 같고요. 서비스업하고 의약주, 제약 쪽 사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둘 다 좀 큰 폭의 매도 나오는데요. 기관 쪽은 120억, 외국인 56억 매도입니다. 기관 매도는 유통 쪽 하고요. 건설, IT, 반도체, 게임 쪽에 몰려 있고요. 외국인은 현재 반도체 하고요. 게임 쪽 매도합니다. 반면에 사는 쪽은 화학 섹터, 화장품 쪽 둘이 사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외국인하고 기관 동시 매수가 의료정밀기기 쪽, 의료기기 쪽, 헬스케어 쪽에 몰려 있습니다. 네, 일단 참고상으로는 외국인 투자가들 아모레퍼시픽, 아모레지에 대해서 매도가 좀 많이 나옵니다. 두 종목이 소폭 마이너스권의 움직임, 화장품 중에서도 유일하게 하락권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점 특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양시장 모두 소폭의 마이너스권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9시 18분 구간이네요. 자, 지금까지 동시효과 상황 살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